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막말에 참지 못해 뛰쳐나와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된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2개월 된 여자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고요. 신랑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친정으로 와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런 미친 인간들 집단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요. 참고 고쳐서 재활용을 해볼 엄두도 안 나네요. 화가 나서 키보드를 치는 손이 자꾸 떨리지만 읽으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기본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신혼집 전세, 혼수, 결혼 비용 모두 반반했어요. 맞벌이 중이고요. 신랑과 저는 연봉이 현재는 비슷해요. 신랑의 연봉이 저보다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몇 년 뒤부터는 신랑이 저보다 훨씬 급여를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결혼 전에 신랑과 얘기를 해서 모든 결혼 비용을 반반하고 나도 직장에 다니니까 집안일과 훗날 태어난 아이를 육아하는 일은 서로 더 하려고 노력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결혼식 한 달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2년째 투병 중이었고 돌아가시기 2주 전만 해도 상태가 양호해서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계셨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제가 아빠를 번갈아 가면서 수발을 들며 아빠의 병상을 지켰는데요. 직장과 간병을 함께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워낙 자상하고 막내인 저를 유독 예뻐했던 아빠라서 간병인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저와 엄마가 간병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간중간 간병인도 쓰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결혼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슬프기도 슬펐지만 아빠가 병마와 싸우시느라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봐왔던 터라 아빠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빠를 마음 편히 보내드렸어요. 이 부분은 저에게 나쁜 딸이라고 욕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리고 엄마랑 상의한 결과 제 결혼식은 예정대로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3일 있는 동안 제 신랑은 첫날 저녁에 잠시 와서 친척들에게 인사만 하고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이라 별 생각 없었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니 신랑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신랑을 만났는데 저를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결혼식을 예정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는 친정엄마와 결혼을 예정대로 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라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화를 낼 일인가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그게 할 짓이냐고요. 그땐 아빠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화를 낼 생각도 못했네요. 며칠 뒤에 엄마랑 얘기를 해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신랑에게 말하고 예정대로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둘 다 결혼하기 전까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할 수가 있을 때가 되면 분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분인 것 같았고 시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분이세요. 결혼을 하고 신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살기 시작하니 연애 때는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는데 신랑은 저녁을 먹고 한참 뒤에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것 같은 사소한 차이점이었죠. 신랑이 밥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어 식사 후 곧바로 양치를 하도록 얘기를 해서 신랑이 제 말을 받아들이고 제 말대로 해줬어요. 그것 말고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신랑은 제 말에 잘 따라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차이들을 결혼해서 맞춰 나가는 건데 짜증을 내서 저도 같이 화를 내다가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로 서운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다가 아빠 돌아가셨을 때 신랑이 결혼 예정대로 하는 거냐며 짜증냈던 일도 제가 꺼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이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사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랑이 한다는 말이 그때 친정아빠가 돌아가셔서 결혼을 미루거나 했으면 식장 위약금 같은 여러 가지 낭비가 될 금액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며 그것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신랑과 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저에게 여자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면 남자가 밖으로 나돌게 된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장례식 끝난 후에 신랑이 저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식장 위약금이 아까워서 저에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신랑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장인이 돌아가셔서 네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건데 네 주제를 모르고 네가 이렇게 그런 사소한 것으로 따져서야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모자의 뻔뻔함에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와 신랑이 우리 집을 무시하는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머니는 누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냐?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도 다 듣고 계셨으면서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등 떠밀어서 한 결혼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가는 것도 제가 결정해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옷만 챙겨서 친정으로 왔네요. 휴, 신랑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톡이 오고 하는데 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신랑이 보낸 톡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진짜 이럴 거냐는 식으로 저를 원망하는 내용들이고요. 엄마가 안 그래도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말이 아닐 텐데 딸이 이런 상황이니 더 속상하실까봐 엄마에게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에게 상황은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가 워낙 여장부 스타일이라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올려주셔서 많이 참고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를 찍었네요. 제가 그렇게 친정으로 오고 신랑에게 톡과 전화가 계속 왔는데 안 받아서 다음날 신랑이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신랑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하고 휙 나가버린 것을 지적하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일의 전후를 제대로 알라고 하고 신랑이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결혼 직전에 예비장인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문상객들처럼 잠깐 들러서 가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졌어요. 거기에다 아빠 장례식 치르고 나서 만났을 때 저한테 결혼식 예정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짜증났던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집을 나오던 날 분명히 신랑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아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아들 편을 들면서 저에게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결격사유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결격사유라는 말 절대 평생 잊지 못할 말이라고요. 그랬더니 신랑은 별말은 못하면서 표정은 기분 나쁜 표정이더라고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야 할 때가 아니라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친정엄마도 얘기했어요. 결혼은 가족이 되는 건데 슬픔을 함께해야 할 가족들이 되려 아픈 속을 후벼파 놓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 집에 저를 못 보내겠다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신랑은 아무 말 못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고 헤어지자고 하고 조만간 제 짐들 가지러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랑을 보내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신랑과 했던 얘기 그대로 했는데요. 저에게 어른에게 말대꾸를 한다며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냐는 인신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제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제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시어머니에게 내 딸 가정교육이 뭐가 어떻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딸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가면 혼을 내서 돌려보내야지 딸을 감싸고 들면 애들 이혼시키자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희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를 위로는 못 해주고 그걸 꼬투리 잡아 결격사유라고 말하는 가정교육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시어머니한테서 자란 사위의 가정교육은 보나마나일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에게 할 말이 없었는지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냐고 했나 봐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얼마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하며 책임이 있다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며느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걸 결격사유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만간 저와 함께 짐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어머니와 그 아들인 신랑과는 평생 함께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헤어지기로 한 결심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제 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간 장롱 하나와 가전제품들은 알아서 처분하시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신랑은 그 뒤에 두 번 더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꼭 이래야만 하냐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꼭 이래야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정말 맞는 말 같네요. 처음 글 올렸을 때 제 얘기 들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가 다시 누굴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여동생처럼 조카처럼 감싸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격사유? 신랑이 이런 모자른 엄마를 가졌다는 것이 결격사유 같네요. 쓰니님, 힘내시고요.